안녕하세요. 벌써 8시 47분이 됐는데, 오늘 왜 이렇게 찍기가 싫죠? 그래서, 후딱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월요일이어가지고, 오전에 학교를 갔다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오전 학교 갔다가, 왔다가, 지금, 원래 오늘 면접 보고 오기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 주소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롯데타워만 보고, 진짜 그 롯데월드 롯데타워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 3층이라고 안 올라와. 그래서 마중 갔거든요. 마중을 나갔다 우리 직원이 안 나와. 그래서 무슨 일이지? 다시 전화가 왔어. 롯데타워 진짜 거기 롯데타워래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면접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게 멀리서 온 친구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현타가 와가지고 갔어요. 저희도 기다리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내일은 외근 나갔다가 부산 출장이 있어가지고 계속 출장이 있어서 음, 그러저러한 이유로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우리가 중간고사를 한 주 저번 주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되게 힘든 날인 것 같아요. 자, 잘 뜨죠? 공유 잘 됐고, 우리는 병원체와 줌에 뭔가 새로운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노트 작성. 제가 이제 말을 하면은 얘가 워드로 좀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이 좀 생겼어요. 신기해서 요거를 한번 활용해서 블로그 글쓰기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너무 힘이 없네요.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막 대면 수업이었으면 재밌는 얘기 많이 했을 텐데, 그죠? 음, 약을 안 먹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몸에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항생제를 계속 먹고 있어. 음, 교수님 저번 주에 신점 받잖아, 신점. 얘기해주고 싶어. 만나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우리, 뭐지? 교수님이 친한 실장님의 남자친구, 친한 친구가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신기하자. 저 안 보긴 했거든요.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한번 보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왔다. 근데 막 올해랑 내년까지 어차피 힘들다고. 좀 이사할까요? 막 차를 팔까요? 지금 여기 건물에 주차가 안 되거든요, 갑자기. 맞다. 우리 친구 들어오면 어떻게 주차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세상이 나를 엇가는다, 뭐, 다, 뭐도 안 되고, 맨날 되던 게 다 안 되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아, 아무튼, 막 요즘에 심리적으로 조금 힘도 안 나고, 막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뭐를 해야 힘이 날까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을 때, 멘탈이 안 좋을 때, 뭐를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질까요? 교수님이 최대 관심사는 그건데. 뭐를 하면 좀 행복할까? 뭐를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뭐가 재밌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밖에서 한번 졸업하고 정기적으로 조금 만나서 이러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나 저는 뭔가 커뮤니티? 모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만나서 운동도 조금 하고 같이 뭐 원데이 클래스 좋아하는 거 있으면 같이 좀 하고 같이 수다도 좀 떨고 이러한 여성들끼리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뭐 남자친구 고민도 조금 같이 하면 좋고 진로 고민이나 취업 고민 이런 것들 그리고 좀 건강하게 먹는 거, 건강하게 사는 법, 멘탈 케어 같이 하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뭐 그런 모임들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옛날부터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관리실 원장님들은 혼자 1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속감이나 의무감, 같이 무언가를 챌린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되게 그러니까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질투도 되게 많고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조금 같이 그렇게 으쌰으쌰 해야 내 사업도 오래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혼자 무언가 사업장을 혼자 지키고 있는다는 게 그리고 내가 사장이 된다는 게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강단도 진짜 있어야 되고 내가 멘탈도 되게 강해야 되고 여러 의미로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옛날부터 들었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여자들끼리 질투가 너무 심해서 서로 막 도와주고 밀어주고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강의를 한다기보다 그래도 하나 얼굴을 조금 1년을 봐서 어떤 친구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이런 서두의 재밌는 얘기랑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공중위생학은 우리가 책으로 공부하고 내용들이 다 있는 거여서 특별히 재미있는 수업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좀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재미없는 수업이지만 앞에 이렇게 서두에 조금 개인적인 수다를 좀 떨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업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체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병원체의 종류와 감염병.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기생충 이렇게 크게 있대요. 세균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급속하게 증식하는 게 대표적으로 콜레라, 결핵, 백일해,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나병 등이 있고요. 바이러스성 세균이랑은 뭔 차이가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고 살아있는 세포 내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래요. 이거 에이즈, 아니지, AIDS, 에이즈 맞나요? 소아마비, 유행성, PH다, 에이즈 맞는 것 같아요. 유행성 이하 선염, 홍역, 일본 내염, 광견병, 유행성 간염 등 이렇게 뭔가 전달했을 때 옮을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리케차는 세포 내에 기생하는 점 바이러스랑 비슷한데요. 크기는 박테리아와 비슷하대요. 그래서 발진 티푸스나 발진열이나 양충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 다음에 기생충. 동물에게 기생하는 것으로 단세포와 다세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회충, 구충, 사상충, 유구조충, 이질, 말라리아, 간디스토마, 아메바 등이 있습니다. 우리 단세포의 대표적인 게 아메바라고 하거든요. 아메바라고 옛날에 놀렸었는데 자기 혼자 막 줌 대고 난리. 네, 병원체가 질병의 원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병원체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부터 순수 배양해서 분리되어야 한다. 순수, 자기가 배양해서 분리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병원체는 다른 질병이 있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에 병원체를 분리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에 접종하였을 때 같은 질병을 일으켜야 된다. 똑같이 질병을 일으켜야 되고요. 질병이 발생한 실험 동물로부터 병원체는 다시 분리가 되어야 된다. 병원체의 병독성과 감염성의 관계. 병원체의 감염성, 남에게 없는 성질은 감염병의 전파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병원체의 증식 속도와 침입한 기간, 병인성에 의해 감염병의 감염성은 달라진다. 병원체의 침입으로 감염자가 받는 병독성은 병원체의 독성과 동력, 그리고 병원체의 수화 작용 방식에 따라 병원소, 인간 병원소, 환자. 인간 병원소는 크게 두 가지로 환자와 보균자가 있다. 환자는 증상이 있어 쉽게 알 수 있는데 반해 보균자의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므로 감염성 질병 전파에 병원소로 작용할 수 있다. 환자란 병원체에 감염되어 자각적, 타각적으로 임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증 환자와 임상 증상이 적고 간과되기 쉬운 무증상 감염자로 나뉘어지며 무증상 감염자는 행동이 자유롭고 행동 반경이 넓어서
감염원으로부터 의미가 크다. 감염병의 감염 형태. 감염이란 미생물이 생물체 내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며, 침입이란 병원이 되는 생물체가 숙주의 체표면에 침범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편성 감염이란 임상적 증세가 있는 감염 상태이며, 불연성 감염은 임상 증세가 없는 감염 상태를 말한다. 또한 혼합 감염은 2종 이상의 병원균이 함께 침입해 있는 경우이며, 중간염이란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 병원균이 다시 침입한 경우이고, 자가 감염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원균에 의해 자기 자신이 다시 감염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균자. 보균자란 자각적, 타각적으로 임상 증상이 없는 병원체 보유자로서 항상 또는 때때로 감염원으로서 작용하는 감염을 일으킨다. 보균자와 무증상 감염자는 환자보다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상 중요한 대상이다. 보균자는 자유로이 활동하기 때문에 감염시킬 수 있는 영역이 넓고 본인 또는 타인 모두가 서로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보균자 수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수보다 많다고 해요. 보균자의 종류는 건강보균자와 회복기 보균자, 그리고 잠복기 보균자와 만성 보균자로 나뉘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건강보균자, 불연성 감염과 같은 상태로 임상 증상이 전혀 없고 건강한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병원체를 보유한 감염자로서 보통 알고 우리가 있는 거 B형 바이러스, 폴리오, 일본내염, 디프테리아 감염자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회복기 보균자, 감염성 질병에 걸린 후 그 임상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체를 계속 배출하는 보균자로서 위장관 감염성 질병, 세균성 이질, 디프테리아 감염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잠복기 보균자, 어떤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 기간 중에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로서 호흡기 감염성 질병, 디프테리아, 홍역, 백일의 감염자 등이 해당이 되고요. 만성 보균자, 병원체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균자로서 장티푸스나 B형 바이러스 감염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동물이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2차적으로 인간 숙주에 감염을 시키는 감염원을 동물병원소라고 하며 이 감염병을 인수공통 감염병, 요거 들어보셨어요? 인간하고 동물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소는 결핵, 탄저, 파상열, 살모넬라증, 돼지는 살모넬라증, 파상열, 탄저, 일본내염, 일본내염 모기 때문에 이게 감염되는 거예요. 양은 탄저, 파상열, 개는 광견병, 톡소플라즈마, 말은 탄저, 유행성 뇌염, 살모넬라증, 쥐는 패스트, 발진열, 살모넬라증, 렙토스피라증, 양충병, 고양이는 살모넬라증, 톡소플라즈마증이 있습니다. 토양은 진균류의 히스토플라즈마증의 분화교증의 병원소로 작용하며 파상풍 등의 병원소 역할도 합니다. 병원체의 탈출 경로, 호흡기관 탈출. 호흡기관에는 해부학적으로 코, 비강, 인후, 기도, 기관지, 폐, 입 등이 포함되며 같은 호흡기 감염이라고 해도 감염은 탈출할 때까지의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홍열 또는 디프테리아는 감염되고 바로 균 배출을 시작하고 홍역과 수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균을 배출하며 결핵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후에 균을 배출하기 시작을 한다. 위장관 탈출, 소화기 감염병 또는 기생충 질환의 경우 병원체가 분변이나 토사물을 통해 탈출한다. 특히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소아마비 등과 장 관련 질환 등은 대부분 분변에 의해 병원체가 탈출을 한다고 합니다. 비뇨생식관 탈출, 소변이나 분비물로 탈출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개방된 상처로 직접 탈출, 피부병, 오음 등은 체표, 농양 등의 상처 부위로 직접 탈출을 하고요. 기계적 탈출은 흡혈성 곤충인 이벼룩 모기는 곤충의 흡혈을 탈출되며 발진, 티푸스, 말라리아, 발진열처럼 주사기와 감염된 육류에 의해 탈출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전파, 직접 전파. 직접 전파란 매개체 없이 직접 새로운 숙주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성병 등과 같이 환자로부터 탈출한 병원체가 전파체의 중간 역할 없이 감수성 보유자에게 직접 전파됨으로써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피부나 신체 일부가 토양이나 퇴비에 접촉되어 탄저, 화상풍, 사상균, 구충증 등에 감염되는 것을 직접 접촉 감염이라고 한다.
또한 임산부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감염시키는 경우 태반 감염, 수직 감염이라고 하며 풍진, 매도, 톡소플라즈마 등이 해당된다. 홍역, 인플루엔자와 같이 비말로 새로운 숙주에게 전파되는 경우도 직접 전파에 속한다. 간접 전파랑 감염된 환자로부터 탈출한 병원체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 전파됨으로써 감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간접 전파의 경우 병원체를 옮기는 매개체가 꼭 있어야 하며 병원체가 탈출하여 일정 기간 생존 가능해야 한다. 활성전파체,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생물을 말하며 파리, 모기, 이, 벼룩 등과 같은 절쪽 동물과 페류나 담수어 같은 흡충류의 중간숙주, 그리고 뱀이나 개구리 같은 고충의 중간숙주 등이 있다. 비활성 전파체, 매개 역할을 하는 무생물을 말하며 물, 식품, 공기, 생활용구, 우유, 왕구, 수술기구 등이 있다. 특히 매개체 자체의 숙주로 들어가지는 않고 병원체를 운반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침구, 손수건, 왕구, 의복, 컨책 등의 계달물이라고 하며 계달물에 의한 감염병의 전파를 계달물 감염이라고 한다. 공기 전파, 먼지나 비말에게 의해 전파되는 것을 말한다. 재치기, 기침으로 인해 감염원인 환자의 입과 코에서 비산한 비말의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지름이 작아져서 그 미소잔류물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이것을 흡입함으로써 감염이 성립되는 경우를 공기 전파라고 한다.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먼지의 경우도 비말액과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을수록 오랜 시간 공기 중에 날아다닐 수 있으며 호흡기에 침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병원체를 내포하고 있는 미소잔류물을 비말핵이라고 하며 비말핵은 사람의 흡기에 의해 폐표까지 들어가 감염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절지동물 전파, 기계적 전파, 파리의 중간 역할로 인해 장티푸스에 감염되는 경우 파리는 단순히 병원체를 감염하는 새로운 숙주로 이동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이를 기계적 전파라고 한다. 즉 중간 역할을 하는 곤충의 다리나 체포에 부착되어 있는 병원체가 변화 없이 전파되는 것이다. 생물학적 전파, 증식형 전파, 곤충의 체내에서 세균, 바이러스 등이 수직적으로 증식한 후 감염되는 감염 형태로 쥐, 벼룩에 의한 패스트, 모기, 위세포 등에 증식한 후 전파되는 뇌염과 황열, 이가 전파하는 뇌기열 등이 있다. 절지동물 중에서 발육성 전파, 병원체가 발육하는 경우 곤충 내에 수직적으로 증식은 없지만 발육하여 전파하는 형태이다. 사상충류는 모기의 위에 들어가서 위벽을 뚫고 정착한 뒤 발육되어 전파된다. 로아사상충은 흡혈성 등의 침파리가 전파한다. 발육 증식형 전파. 병원체가 증식과 발육을 함께하는 경우를 말한다. 곤충 체내에서 수적 증식을 하여 전파되는 형태로 말라리아는 모기, 수면병은 파리가 전파를 합니다. 네, 배설령 전파. 병원체가 곤충의 위장관을 증식한 후 장관을 거쳐서 곤충의 대변과 함께 배출되어 숙주의 피부나 상처 부위 등을 통해 호흡기로 들어가서 형태로 발진티푸스는 이, 발진열과 패스트는 벼룩이 전파를 한다. 경란현 전파. 병원체가 곤충의 어미와 새끼 사이에서 곤충의 난자를 통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전달하여 전파되는 경우로서 로키산 홍반열과 제기열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전파 과정을 거친 병원체는 새로운 숙주로 침입을 한다. 침입 방법은 병원체가 병원수로부터 탈출하는 경로와 대체로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화기계 감염병은 소화기계, 호흡기계 감염병은 호흡기계로 침입을 하며 비뇨생식기관, 점막, 태반 및 피부, 주사기 등에 의한 침입 방법 등도 탈출 경로나 침입 경로가 비슷하다. 침입 구별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 전파체. 감염병의 유행부터 다음 여기서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성, 감수성 지수. 사람은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피부나 점막 등을 포함한 기계적인 방어 체계, 위산에 의한 화학적인 방어 체계, 감염성 질환인 경우 각각 병원체에 특이하게 반응하는 방어 체계가 있다. 그러나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대항하여 감염이나 발병을 저지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없는 상태를 감수성이 있다라고 한다. 면역의 종류, 면역이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방어 체계로 대체적으로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비특이학적 저항은 선천적 면역이라고 하는데 면역의 종류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이렇게 면역, 선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 선천적에는 인종, 종속, 개인 특성이 있고요. 후천적에는 능동적 면역과 수동적 면역이 있는데 능동 면역은 자연 능동 면역과 인공 능동 면역이 있고요. 수동 면역에는 자연 수동 면역과 인공 수동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선천 면역에는 종속적 저항력, 인종적 저항력, 개인적 저항력 등이 있으며 후천성 면역에는 획득 면역에는 감염병 발생 후나 예방접종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면역을 말한다. 후천 면역은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뉜다. 능동 면역은 자연 능동 면역과 인공 능동 면역으로 나뉘고 수동 면역은 자연 수동 면역과 인공 수동 면역으로 분류를 한다.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을 다시 한번 보면요. 능동 면역은 병원체에 노출이 된 숙주가 스스로 면역체를 형성하여 면역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어떤 항원 자극에 의하여 항체가 생성되는 상태를 말한다. 항원은 어떤 물질 또는 생균이나 사균에 의해 신체를 자극하여 항체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수동 면역은 다른 숙주에 의하여 형성된 면역체를 받아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 수동 면역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 받은 면역을 말하고 감마글로불린이나 회복기, 혈청, 면역혈청 등을 주사하여 얻은 면역은 인공수동 면역이라고 한다. 수동 면역은 인공 능동 면역에 비해 면역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반면 효과가 효력 지속이 되게 2에서 4주 정도로 굉장히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 그래서 아기 낳고 나면은 이렇게 예방 주사 맞죠? 장티푸스, 콜레라 100일에 일본 내용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연능동 면역은 항목이 한 번 이상 이완하면 두 번 이완하는 일 드물, 한 번 생기면 잘 안 생기는 거. 두창,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100일에 성목열, 발진, 부트, 장티푸스, 패스트, 콜레라, 일본 내염, 불연성 감염에 의해 강한 면역이 형성되는 감염병, 영구 면역이 잘 되는 종류. 한 번 걸리면 영구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거. 이완되어도 약한 면역만 형성되는 거. 한 번 걸려도 또 걸리는 거. 약한 면역. 감염 면역만 형성되는 거. 요거는 감염만 되고 또 걸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유행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 맞춰서 들어